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몇 달 동안 지금 우리 정치 또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내용을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의 통과 문제로 치열한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라 해서 이 선거제 개혁 법안 또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또 이 제도를 가지고 그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는 정말 신의 한 수를 이번에 썼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 트랙이다, 필리버스터다, 갑자기 이런 낯선 외래어를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쓰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혼란스럽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법에는 그런 외래어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국회법에 보면은 패스트 트랙은 신속 처리 안건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고, 어제부터 지금 갑자기 쓰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즉 기간에 제한이 없이 어떤 국회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무제한 토론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외국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이 패스트 트랙과 필리버스터가 묘하게 같은 때에 이 국회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즉 2012년도 5월달에 국회법이 개정될 당시에 이 두 가지 제도가, 즉 신속 처리 안건 제도와 무제한 이 토론 제도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떤 정당 간에 어떤 법안이나 기타 그런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상대가 저지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물리력으로 이것을 소위 날치기 통과를 시킨다 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의사봉을 뺏고 심지어는 폭력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래 국회 내 기물이 부서지고 하는 사항들을 우리 과거에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대당이 반대해서 심의를 거부하더라도, 토론을 거부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이 돼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또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투표만 하면, 표결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야 당 중에서 여당이 어떠한 특정한 법안을 꼭 밀어붙여야 되겠다 할 때 이 숫자, 소위 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원 숫자를 이렇게 갖추면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집권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소위 그 이해관계가 맞은 정의당이 합세를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 통과되면 자기네들이 지역 선거에서는 의석을 많이 못 얻더라도 이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서로 야합을 해서 패스트트랙에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부분에서 이 두 가지의 법안,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숫자로는 4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과시키려고 했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춰보면 한국당이 막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당이 예컨대 같은 우리 보수 성향의 그런 바른미래당의 그 보수 세력, 또 우리 공화당 이런 의석수를 다 합치더라도 국회 내 의석수 면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때 있었고, 그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정말 목숨을 건 처절한 이 추위와 바람 속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얼마 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세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국민들, 건전한 상식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적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설령 사람이 죽더라도, 어떤 일이 나라가 뒤집어지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자기네들의 권력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그런 우려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 그저께 정말로 신의 한 수를 찾은 것이 바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트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무제한 토론 제도는 원래 미국 의회에서 많이 쓰였던 방식입니다. 합법적 의사 방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상대당의 어떤 그 법안 통과를 지연 내지 저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무제한 토론 제도, 필리버스터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패스트트랙과 함께 2012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2012년도 5월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18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해 4월에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서 18대 의원 중에는 다시 당선이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선이 되지 못했거나 출마를 못해서 사실상 이제 한 2달 후면 임기가 그냥 만료되는 그런 의원들이 함께 공존하는 약간 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의 좀 신기가 많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국회 선진화법이라 해서 바로 이 패스트트랙 제도와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제도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내용을 보면 국회법 106조 2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국회 재적의원수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하면 국회의장은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의석수가 108석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 이제 한 열흘 남은 이 막바지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어제로서 199개 안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건이 무슨 다른 일반 안건이고, 나머지 198개 안건은 법률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중에 뭐 민식이 법안도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식이 법안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식이 법안은 묘하게도 어제 같은 날 법사위를 막 통과했기 때문에 먼저 부의된 199개 법안과는 별도로 뒷차로 이제 부의가 될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먼저 부의된 부의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 이제 상정할 수 있도록 그 리스트에 올라간 안건을 말합니다. 이 199개 부의 안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거기다가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2016년도에
민주당도 이것을 한번 써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한국당이 이 제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허를 찔렸는데,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끽소리를 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식이 법안, 이런 것, 소위 민생 법안, 사회안전 법안을 볼모로 정략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즉 필리버스터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정략적이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략적인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과 정의당 사람들입니다. 선거구제 개혁과 같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여야 간의 합의도 없이 자기네들의 그 이해 득실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정의당과 야합을 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자기네들이 바로 정략적인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또 어떤 법입니까? 그것이 정말 이제 민주당 이 좌파 권력이 입법부와 행정부는 자기네들이 장악을 했다. 사법부까지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정략적인 시도를 한 것은 자신들인데, 이것을 정말 단순히 국회의원의 그 의석수로 표 대결에서는 지금 한국당이 저지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이 신의 한 수,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신의 한 수이냐? 이 199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안건마다 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건을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릴레이식으로 계속 발언을 해 나가면 한 건, 두 건을 가지고도 열흘을 끌 수가 있습니다. 즉 199개 안건을 전부 다 이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하면 정기국회 끝낼 때까지 지금 단 몇 개 법안도 못하니까, 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열면 또 미처 토론을 하지 못한 그 밖에 안건까지 이렇게 해 나가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패스트 트랙에 의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 설치 법안을 상정을 하더라도 그 안건에 대해서도 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토론은 순서가 한참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무제한 토론 이 방식에 의해서는 언제 표결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 이제 내년 4월이면 21대 총선이 이루어지고, 이 현재의 이 국회의원 20대 임기 중에는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합법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무제한 토론 제도를 한국당이 어쨌든 묘책으로서 이렇게 내놓은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199개 법안 중에 통과되어야 될 어떤 법안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좋다. 그것은 해주겠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쥔 꼴이 된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니까 어제 뉴스를 보면 무슨 민식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좀 사실은 어이가 없습니다. 민식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9월 달에 충남 아산이었나요? 그 학교 앞 횡단보도, 소위 학교 앞은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소위 스쿨 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린 학생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난폭 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난폭 운전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이 어린 학생이 김민식 군이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 스쿨 존에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 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처벌을 강화한, 작년에 윤창호법이라 해서 음주운전 차량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음주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인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이 법이 없다 해서, 개정이 안 된다 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경종을 울린다고 하는 이 민식이법이 지금 통과가 좀 늦어진다 해서 지금 정말 나라의 근간을 좌우하는 이 선거제 개혁 법안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과 비교한다면 그 중요도는, 상대적인 중요도는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 민식이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이 필리버스트, 자꾸 이 영어를 쓰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이와 같이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묘책으로 내놓은 이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황교안 대표로서는 병원에서 계속 단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비아냥대고 조롱만 했지,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이 더 확실한 저지 방안이 이제 나온 마당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하고자 했으나, 황교안 대표로서는 좀 더 단식을 해서 더 결기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쉽게도 단식을 중단했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투쟁력도 좀 미약하고 좀 여당과의 싸움에서 늘 밀리는 것을 안쓰러워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와 같이 무제한 토론 제도, 필리버스터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악법들이 정말 저지되고 새로운 어떠한 정치 환경에 선한 작용으로 이렇게 선한 결과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